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현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1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인플로우 FDI와 해외로 투자를 시행하는 아웃플로우 FDI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기업이 해외를 대상으로 투자를 시행하는 아웃플로우 FDI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연도별 해외 직접 투자 추세 및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FDI는 198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단기간 감소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에 처음으로 연간 FDI 투자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 외에는 매년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신고 건수는 1622건을 넘었고 투자 금액은 766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은 3.6%로 증가 추세이며 글로벌 외국인 투자 비중은 1.1%로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투자 대상 지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투자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비율은 건수 77.6%, 금액 33.7%로 가장 높고 북미 10.4, 27.9%, 유럽 5.4, 17.4%, 중남미 3.3, 14.5%, 대양주 1.2, 3.8%, 중동 1.3, 2.0%, 아프리카 지역 0.8,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전체 중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점유율은 28%, 28%, 43.7%, 47%, 33.7%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 투자 건수 및 금액은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대양주, 중동 및 아프리카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과 국교 수립 이후 저임금 추구형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미국에 대한 투자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투자액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순으로 투자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데 코로나 사태, 중국 내 임금 상승 및 사업 환경 불투명 증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리쇼어링 등의 요인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과 정책 변화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요인으로 인도네시아, 남미 지역 등의 자원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투자 업종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는 투자 대상 업종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약 5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부터 점차 금융업, 부동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제조업, 광업, 금융업, 도소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0년대에는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 광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업, 제조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순이며 광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 업종 내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과학기술 사업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72.5%로 높게 증가하였고 사업 지원은 13.1%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외의 교육, 보건복지, 여가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투자가 분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해외 지속 투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 지속 투자를 분류해보면 1990년대에는 투자 건수 기준으로 대기업이 약 31.5%, 중소기업이 약 68%를 각각 차지하였지만 투자 금액은 대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10년대에는 투자 건수 기준으로 대기업이 약 30.3%, 중소기업이 약 58.5%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0년대와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이 훨씬 더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73.2%, 중소기업 17.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투자 지분별로 살펴보면 100% 지분을 소유한 단독 투자가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건수 기준으로는 단독 투자 다음으로 10% 미만의 소액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 금액 기준으로 지분 50% 이상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 형태별로는 M&A를 통한 해외 투자도 활발합니다. 전자, IT 산업은 모든 산업군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M&A를 시도하는 분야입니다. 일례로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2008년 LG전자는 오스트리아 자동차 램프 제조사 GKW를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만 인수는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된 사례는 삼성의 하만 인수, LG전자의 GKW 인수 사례입니다. 2018년 CJ제일제당이 미국 식품기업인 슈완스를 약 2조 원에 인수한 건도 성공적 M&A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주요 산업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